안녕하십니까. 종교 철학 토파보기 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박수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이단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최근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그 일본의 전 총리인 그 아베 피격 사건에 대해서 그 배후에 이제 통일교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또 이단 전문 기자이신 두매님 모시고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해주신 두매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문종합니다 채널의 두메탈 두변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 좀 풀어주시죠. 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문제였잖아요. 이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차대 총기로 이제 피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도 그 네, 장면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뉴스에서 나오니까 봤거든요. 네네, 와, 근데 진짜 어떻게 그 총을 뒤에서 그렇게 쏘는데 경호가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죠. 예, 아무튼 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예, 네, 네. 그 총격의 가해자가 아베 신조 총리가 어머니가 빠진 특정 종교의 축전, 축하 영상 이런 거를 음, 찍어서 보내줬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아베를 암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금 수사 결과가 완벽하게 나왔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조사 그거, 중인 걸로 예, 알죠? 조사 중인지 네. 모르겠어요. 아마도 근데 음, 일본에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상 네. 그 특정 종교에는 뭔가 피해가 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근데 이 특정 종교가 이제 바로 좀 통일교라고 지목이 많이 됐어요. 네. 네, 지금 현재 이름은 이제 세계평화 뭐 가정 평의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네. 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뭐 이런 식으로 예, 돼 예. 있을 텐데요. 네. 뭐 그냥 흔히 그냥 약칭 혹은 구통일교 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실제로 작년 2021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그 통일교 행사에 영상을 이렇게 보냈었고, 근데 거기는 아베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음, 예, 트럼프 무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예, 전 미국 대통령, 봤습니다. 예, 그리고 예, 호세 마누엘 바로소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예, 이유. 네. 그렇죠. 그리고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음, 예, 그리고 데베고다 전 인도 총리, 음, 이런 사람들이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거나 기조연설자로 나섰고요. 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어, 예,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예, 박형준 부산시장, 음, 이용섭 광주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총화진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었는데요. 야, 너무 그러니까 많은데요? 주요 이제 광역지자체장들이 다 음.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그냥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그 아베 신조를 피격했던 범인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닐까요? 아베만 그런 게 아닌데. 일본에 있으니까 아베를 노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원래 목표는 아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원래 목표가 누구였나요? 원래 목표는 한학자 현 통일 총재라고 해요. 예, 문선명 전 부인이죠. 교주의 예, 와이프죠? 네. 예, 이제 이대 통일교 총재라고 하고 근데 그분은 한국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아,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아베를 향해서 음, 이렇게 중탄을 날리게 되는데, 물론 이제 살인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가 될 수는 없지만 네. 이 가해자가 통일교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가에 대해서 음,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구나. 근데 아베 전 총리가 단순히 통일교의 영상 하나만 보내줬다, 이것 때문에 이 가해자에게 그 분노의 마음을 지핀 거는 아닌 거라고 보여요. 음, 단순히 이 영상 하나만 보낸 것 때문에 네. 기존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통일교 간의 유착 관계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일본의 그 지금 여당인 자민당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었다. 이렇게 보는 네네. 거겠죠? 네. 이미 이 건과 관련해서 CBS에서 오랜 추적을 해왔었는데요. 음. 자민당과 일본 자민당과 통일교의 관계가 최소 40년은 됐다는 최소 겁니다. 40년이라. 예, 그럼 거의 80년대부터 시작된 거네요. 80년대 혹은 그 이상, 예, 음. 혹은 심지어는 60년대까지 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60년대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 이제 한일 수교 전부터 네. 통일교가 일본에 진출했기 때문에요. 음. 네. 이제 아베 전 총리 이제 외할아버지 이제 기시 노부스케라고 있습니다. 이 극우의 대표적인 인사고 음. 이 사람과 그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만남을 가지면서 네. 통일교가 일본에 진출하는 데 많은 또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시 노부스케의 친구가 있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죠? 사사카와 류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네. 들어보네요. 예, 네.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거를 설립하고 나중에 이 재단 이름이 일본 재단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예, 음. 이 일본 재단이 미국이나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치 로비 활동 혹은 대학교의 장학금 전달 활동 이런 것들을 해요. 되게 보면은 되게 네, 공익과 그 선한 모습으로 약간 포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음. 각국의 친일파들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음. 현대적 의미의 친일파들. 아. 예. 그래서 미국 국회 내에도 일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일본 그룹도 있고 음. 이제 각 대학마다 또 일본 재단 이름 혹은 사사카와 이름으로 음. 제정이 된 그런 장학재단들도 있고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은 그런 학자들이 나중에 하버드 교수가 된다거나 음. 정치인이 된다거나 해서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음. 그런 활동, 그런 로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바로 사사카와 루이치입니다.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일교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을 했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일본 자민당은 이제 그 우파 정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뭐 노멀하게 보면 우파 정당인데 좀 극우에 조금 가깝죠,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통일교가 일본 내에서 일본 승공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음. 이 승공, 반공 사상을 가진 단체인데요. 이 반공 단체인 승공연합을 통일교가 만들고 이 승공연합에 이 승공연합을 거치거나 이 승공연합에 가입한 국회의원들이 음. 많이 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150명의 후보 중에 무려 130명이 그 승공추진 의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 승공추진 의원이란 통일교 교리를 학습하고 통일교를 지지하겠다라는 조건을 수용한 일본 내 국회의원들을 이야기를 해요. 생각보다 숫자가 네, 많네요. 어마어마하죠. 음. 그리고 이 승공추진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또 지원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음. 문선명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1993년에 음. 내가 일본의 누구랑 가깝다. 40일마다 한 번씩 내가 정치 배경에 대한 것을 전부 문서로 보고해서 방향을 제시해왔다. 음. 아베상은 선거할 때 개파 의석수가 13석밖에 안 된다. 이것을 88명까지 전부 다 교육해서 내가 키워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 아베 신조를 키운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아베 신조가 아니라 그 전 아베 아버지 때, 아. 예, 그렇군요. 93년이니까요. 음. 그리고 이때 일본의 누구와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 누구가 바로 나카소네 전 총리입니다. 예. 음. 그리고 문선명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 자민당의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의원들 대략 180명 정도가 우리하고 관계하고 있다. 그 많은 패거리들을 내가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통일교 신자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현재도 자민당 국회의원 비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좌관 역할을 하고 네, 있다. 보좌관 네. 비서관 역할을 음. 자민당에 하고 있고 이걸 또 신천지와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다는 움직임도 있어요. 아니, 그
제가 뭐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네, 그 최근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신천지에 관련된 소송 있었잖아요. 네, 청춘 반환 소송.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 그 옛날에 더 먼저 통일교 관련돼서 있었다는데 그 이야기 잠깐만 좀 해주시죠. 그렇죠. 통일교가 그 사람들을 포교를 할 때, 네. 이거는 일본에서는 영감상법이라고 하거든요. 아, 한자로.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가지고 상행위를 했다. 다시 아, 말해서 종교적인 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통일교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포교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뭐 제사를 지내야 한다. 조상 몇 대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즘 그 대순진리회나 돌을 아십니까? 네네네. 예, 낚여가지고 가면 하는 그런 거를 그쵸. 통일교도 했어요. 사실 음, 통일교가 더 먼저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교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통일교에 속아서 예,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어, 바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통일교 신자들이 나중에 통일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탈퇴를 해서 음, 내가 통일교에 그동안 바쳤던 열정, 시간, 에너지 이건 다 속아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일본에서 먼저 소송이 있었습니다. 일본 법원에 아마 소송을 예, 제기한 예. 거겠죠. 네. 그래서 일본 법원이 통일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서 통일교가 피해 배상을 하게 돼요. 음, 예, 이거를 한국에서 보고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이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한국에서의 예, 청춘 반환 소송이 된 거죠. 최근에 승소를 했죠. 다행히. 네, 승소를 이제 이미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도 예,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대법까지 가려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법까지 가겠지만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청순 음, 반환 소송에서 피해자분들이 승소를 하니까 네. 이거는 신천지 신도들, 특히 이제 교육장, 강사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탈퇴자들이 소송을 했는데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신천지가 포기 방식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음, 예, 오픈 전도를 하겠다고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속여서 포기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모략전도. 그렇죠. 그쵸. 이제 네. 판례상에서도 정체를 숨기고 신천지로 끌어들여서 거짓으로 포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례에 그렇게 음, 나와 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우리는 신천지다라고 밝히고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 신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 방법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네. 예, 말씀광장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 말씀광장에 대한 홍보를 온갖 SNS 매체와 음, 모든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음,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움직임이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아베 신조를 피격했던 범인도 네, 그 분명히 그런 정보가 좀 있었으면 어떻게 음, 보면 이제 어머니한테 우리도 소송을 하자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법적 절차나 뭐 상담을 통해서 좀 온건하게 대응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제 입장에서. 아마 그 어머님께서 여전히 통일교에 있기 때문에 아, 여전히 예, 심취해 계셨구나. 좀 그렇기 때문에 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모든 시간과 재산을 다 음, 그 사이비 종교에 바친다고 하면은 예, 가족이 된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다고 예, 결심을 하고 이제 타겟을 잡은 거겠죠. 근데 그 복수의 방법이 건전하지 않았다, 음, 온건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러한 일이 네. 바로 얼마 전에 또 국내에서 신천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테러가 있었나요? 예, 테러라기보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네,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데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 전북 정읍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어떤 40대 남성이 아내가 이제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아내와 그 처가댁을 흉기로 습격해서 음. 아내가 또 사망하고 처남댁에도 좀 이제 사망 혹은 중태에 빠지는 네.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좀 안타깝죠. 음. 관련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갔다 왔는데 네. 이분을 최초로 상담을 했던 그 목사님의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6월 15일에 이 가해 남성이 전화를 해왔대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언제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았냐? 신천지에 빠졌다는 물증이 있느냐? 그리고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언제 가출했고 음.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전화가 와서 혹시 아내가 들어오면 상담해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음. 그럼 잘 데리고 오면 상담해 주겠다. 네. 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네네. 근데 세 번째 전화가 좀 문제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신천지에 빠졌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음. 남편분이 정신적으로 이제 좀 충격에 음. 빠져서 그럴 수 있죠. 전화를 또 해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아내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길래 처음에는 좀 다른 남자가 생긴 줄 알았대요. 바람을 피나? 예, 근데 알아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죠. 근데 신천지에 예, 혹시 그럼 약간 내연남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아직 몰라요. 그건 아직 모르는데 네. 하도 수상하니까 딴 남자 생겼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음. 물어보니까 신천지 공부를 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 공부하러 다니느라 예, 바빴군요. 그러니까 1년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야 이제 안 거죠, 남자분이. 그리고 이 남자분이 좀 이런 사회비 종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어떤. 원래도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구원파에 빠진 적이 있어서 그 음. 문제를 다투다가 헤어진 적이 있었고 네. 두 번째 사귀던 여자도 대순진리에 빠져가지고 아니 헤어졌던 어떻게 경험이 있고 그렇게 만나실 수가. 이 남자분은 뭐 종교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무교시고. 예. 예.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결국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 아.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트라우마까지 일어나면서 PTSD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이혼까지 얘기를 하니까 음. 아니 차라리 남자 문제면 이혼을 해주겠는데 신천지 때문에 이혼 못 해주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아이마저 이제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신천지로. 아, 네, 이혼하고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은 이 애들이 신천지 교육을 받게 되면서 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또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이 됐을 때 2월 16일 그 다음날에 되기 전에 이 남자분이 하도 흥분을 하니까 이 상담사 목사님이 절대 흥분하지 말고 음. 오늘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마음 와이프랑 느긋하게 만나지 먹고 마라. 예, 이거 굉장히 오래가는 과정이니까 음. 천천히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내가 집 얘기하자 그러면은 밖에서 만나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또 만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밖에서 만날 경우에 신천지 신도들이 막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음.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할 때 왜 신천지 꼭 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들어보면서 설득을 해라 이렇게 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참지를 못한 거죠. 예, 그 웃겠네요. 다음날 6월 16일에 또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이제 이미 변호사 선임했다. 그리고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데려가겠다. 아. 이렇게도 얘기를 한 거죠. 애들도 이제 엄마 따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애들은 아무래도 엄마한테 예, 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예 또 처남댁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근데 종교 생활해도 집에는 와야 할 거 아니냐. 보편적인 삶의 잣대를 내고 살아야지 이게 뭐냐. 맞는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고소를 받아봐서 알지만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은 예. 진짜 사람의 마음에 오그라듭니다. 이분도 작년에 예, 겪으셨었죠. 네. 지금 올해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음, 하여튼 이분이 법적 대응을 내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다. 차라리 음, 죽고 싶다. 이런 끝내자. 마음까지 들었다 그래요. 음, 그리고 계속 이제 생각이 부정적으로 뭐에 대해 갔던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니까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신천지를 알면 알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 애들도 자신의 의지, 자의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신천지에 세뇌돼서 그걸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음, 화가 나고 피가 거꾸로서 솟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아내를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차라리 그럼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 상담사 목사님이 선생님 인생이 중요하고 이런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어, 찾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1인 시위를 하라. 음, 1인 시위를 하면은 그 주변에 알려주면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고 주변에서 음,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아내를 만나지 말고 어, 분노하지 말고 절제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7번을 권고를 했다 그래요.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음, 그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음. 7번을 권고를 했지만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천안택에 찾아가서 네,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죠. 많이 안타깝네요. 아니,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CBS가 보도를 했어요. 좀 건조하게 보도를 했고, 살해 동기를 묻잖아요. 당연한 그 네. 기자의 질의였는데, 거기에, 종교 문제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음, 기사가 좀 중립적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신천지의 대응이었던 거죠.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저도 방송을 했지만 신천지가 성명서를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천지는 이 죽은 신도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심이 없어 보이는 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 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건수 않나 하나 보죠. 물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여론이 돌아갈 만한 사건이 생겼다. 그러니까 라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천지가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그렇죠. 프레임으로. 네. 네네. 음,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음. 뭐 한국일보 이런 주요 일간지의 연일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광고를 한 거죠, 그거를. 언론들은 그걸 실어주고 그것도 실어주면 안 되는데. 그 성명서의 두 가지 골자는 이겁니다. 이 살인 사건의 배후에 이단 상담소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해준 목사님 같은 분들. 예,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예, 살인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절제하라고 그렇죠. 말렸는데, 만류하고 또 예, 이렇게 다른 방법을 그렇죠. 제안했는데 그럼에도 차분하라고. 불구하고 그렇죠. 벌어진 거죠. 그리고 CBS를 폐쇄하라. CBS 아직도 요즘에도 하나요? 시위를 그 방송국 앞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읍에 음, 몇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그러니까요. 이어갔죠.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 두 가지 주장은 신천지가 예전부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주장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데도 엮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두 단체니까, 그쵸? 그러니까요. CBS 방송이랑 이단 상담소. 예. 사실상 사건과 연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엮어서 성명서를 연일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은 두매님이 만약에 네. 그 이 안타까운 일의 주인공인 남편분이었다면 어떻게 좀 했어야 됐을까요?
상담사분 얘기대로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됐던 거죠. 음. 예, 왜냐면 그 아이들이 소중하니까 사실 가정을 그렇죠.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법정으로 가든지, 예, 신천지 문제는 또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이혼 소송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충분한 방위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도 소송할 때 있고, 유리할 수 있죠. 네. 예, 예. 그 아내를 좀 잘 설득하면서 좀 이단 상담을 권유한다거나, 혹은 아까 얘기가 나왔던 대로 1인 시위를 지속한다거나, 그리고 이러한 사연을 저는 또 방송으로, 유튜브로 많이 좀 알리려고 합니다. 음. 두매님하고 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또 좀 음,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뭐 너무 좀 아쉬움도 있고. 성급하셨죠. 음, 하루 만에 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셨는데 좀 너무 음. 끔찍하게 그러니까 약간 좀 오버랩 하셔가지고. 되는 게 있네요. 그 아베 네, 네, 신조 피격 사건이랑. 그렇죠. 음.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게 아니죠. 이거 빼주시고.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좀 오늘 다루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파랑 JMS 이야기도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원판 아니고 JMS요. 네, JMS만. 네. JMS 관련해서는 최근에 JTBC에서 좀 연일 보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정명석 교주, 예, 왜 단체 이름을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아무 관련도 없으면서 음, 이 JMS 정명석 교주가 10년형을 살고 출소를 했죠. 그쵸. 그 이후로도 사실은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예, 성폭행 사건들이 또 일어났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예, 그 녹음된 내용들이 그 녹음된 내용을 JTBC가 입수를 해서 극히 일부만 방영을 했는데 그 풀 버전의 내용은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의, 음, 예, 그런 정명석 교주 성적인 그런 언어들과 음담패설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행위를 하나님과 연관짓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음, 집단이기 때문에요. 정명석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여전히 이제 이런 성폭력 행각을 벌이는 이유는 음, JMS 집단 자체에 있습니다. 그 교리 자체가 통일교에서 원리강론, 통일교의 원리강론, 이제 통일교의 원리강론에서 나온 건데요. 인간이 창세기에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네.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거를 음, 원리강론이나 JMS에서는 이제 하와가 그 뱀과 성교를 했기 때문이다 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다. 예.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재림 예수와 성관계를 통해서, 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게 나다.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관계로 구원을 받는다, 이상한 교리를, 예, 퍼뜨리는 거고, 정명석이 어떤 한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상시된 종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10년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네, 그 JMS가 유지가 되나 보네요. 유지가 됐죠. 아, 어떤 죄명을 받아서 수감이 되든간요, 이건 은혜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음, 내부적으로는 무죄하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무죄, 핍박받았다. 예, 이런 무죄하고 식으로. 억울하고 음,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음해를 당한 거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교주, 지도자 혹은 목자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대단한 논리네요. 음, 네. 지금 은혜롭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정명석 교주가 이제 국내는 물론 이번에 피해 기자회견을 했던 여성분들이 뭐 영국 국적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어,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지고 뭐 BBC 이런 아, 데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제 망신이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JMS 피해 관련해서 또 김경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JMS에서 부총재까지 하시다가 탈퇴를 해서 현재는 JMS 탈퇴 및 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분의 기자회견 영상도 저희 문정아면자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녹화하는 시점으로 오늘 30분 전에 올라왔네요. 그렇군요. 따끈따끈한 네. 영상. 네. 있습니다. 정명석 교주가 이제 정명석 교주가 다시 그 성범죄 혐의로 고발을 받았는데 이 충남경찰청이 정명석 교주는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인 조사만 5번을 했다 그래요. 네, 이분은 심지어 영국 국적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했답니다. 와.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정명석은 한 번을 경찰서에 오지 않고 강제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소환을 그나마 이제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정명석 교주는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시했다 그래요. 두둔한 거죠. 네. 현재 그래서 이 언론 보도상에서도 이 충남경찰청에 대한 수사 의지 부족 혹은 무언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정명석 교주가 체포를 당해서 네. 법정에 서야 됐는데 담당 검사가 JMS 신도였어요. 그럴 수가 그래서 있나요? 네, 그래서 정명석 교주가 탈출해서 중국으로 도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검사가 잘렸나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징계를 받았겠죠, 당연히. 예, 참, 무섭네요. 그렇죠. 알려진 바로는 이제 제임스 신도였다 그랬는데 뭐 돈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정확한 건 이 검사뿐만 아니라 이 검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 법조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JMS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게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JMS의 뿌리가 또 통일교의 정명석의 통일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랬나요? 네네네. 통일교 얘기로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오자면요. 그 일본 네. 정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잖아요. 일본 정치권은 자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쵸. 자민당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의 승공연합에 가입해서 통일교를 교리를 배우고 통일교를 지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일본에 그 남묘호랭개교라고 있습니다. 알아요. 예전에 그 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잠시 예, 빠졌었던. 그렇죠. 네. 조혜련 씨는 지금 그 기독교 집사님으로 변화하셨고 간증도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네, 하고 계시죠? 네. 새로워지셨는데 창가학회라고 하죠. 예,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의 이단입니다. 네. 예, 불교 이단의 특징은 특정한 사람이 내가 불교에서 예언된 미래불이다, 미륵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예전에 뭐 궁예도 그랬고요.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세계 곳곳에 있었고 이 창가학회에서도 정당을 만듭니다. 예, 공명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일본 정계를 자민당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만 이 공명당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의 정당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자민당을 견제할 만한 어떻게 보면 일본 정계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정당도 창가학회에서 거의 뭐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는 정당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답이 없네요, 일본 정계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은 일본 정치에 대해서 뭐 옆 나라니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뭐 내각제뿐만이 아니라 다당제인 것 같으면서도 항상 그냥 자민당이 몇십 년째 해먹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그런 정치 개혁의 의지가 없나? 우리나라처럼 막 촛불도 들고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참 그 종교와 뿌리가 정치가 매우 둘이 끈끈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한 시민이 그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약간 좀 이해가 되네요. 오늘 얘기 듣다 일반 보니까. 시민들이 정치의 의지가 나 관심이 사실 없는 것도 일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그 와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화라고 하는데요. 네. 화합할 화자, 평화하게도 화자를 쓰는데 이 와 사상이 뭐냐면은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음, 그래야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예전에 이제 계급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계급이 있고 평민 계급이 뭐 있고, 우리도 그랬죠, 사실. 뭐 예, 우리도 근데 양반. 네. 우리는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와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장인 정신 이런 거 발달했죠. 네네네. 할아버지가 하면 아들도 하고 아들이 하면은 그 손자도 하고 그쵸. 이거를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집안에서 대대로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음,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 그 의무네요, 약간. 의무라기보다 의식 속에 박혀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려고 하는 자는 이지메를 향하는 거죠. 아,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몇 대째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업이에요, 가업. 아베도 그런 케이스죠. 예, 아베도 네. 그런 케이스고 음. 거의 가업이죠. 그 펀쿨색조 아시죠?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아, 네. 그 사람도 예, 일본 정치인 집안이에요. 음, 그 집안에서 출마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민당 찍어주고. 음, 그리고 일본은 투표용지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오타나면 또 이게 무효표가 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전략 공천으로 이름 비슷한 사람 출마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황당하죠. 일본에서 뭐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고 당선되기도 하고. 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허경영 같은 분이 네. 뭐 시의원이 된다. 뭐 어, 이런 경우. 예, 그래요. 그거 그거는 또 발생할 수 일본은 있는 나라가 만의 일본인 거죠. 특징이네. 예. 왜냐면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음, 이런 맡겨두자.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와 사상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들, 그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다. 근데 이 정치인들이 종교랑 결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네, 쑥덕쑥덕 하는 거를 알게 그렇죠. 돼도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심이 되네요. 이미 뭐 통일교는 일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해왔고, 근데 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이 일본에서의 통일교 활동이 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음, 사실 한일 수교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박정희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미 60년대부터 통일교가 일본에 진출을 해서 음, 사이비 종교 활동을 하니까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음 접한 한국인들이 다 통일교인들인 거예요. 아, 그럴 수 네, 그러다 있겠네요. 보니까 음, 혐한 정서가 음.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로 인해서, 저 그렇죠. 종교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 온 종교다. 물론 그 이번에 어, 기자회견을 했던 그 일본 통일교 대책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님은 이걸로 인해서 혐한 정서가 일어나진 않을 거다 안심해라 라고 인터뷰하긴 했습니다만 기사가 뜨는 걸로는 혐한 우려가 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나오고 있죠. 원래는 처음에 그 아베가 피격되자마자 약간 제일교포들에게 그런 좀 위협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통일교뿐만이 아니라요. 예, 사실은 일본은 그 실질적인 계급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음, 저거는 한국계가 한 걸 거야 라는 생각이 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씌우는 그렇게 거죠. 예, 그렇죠. 일단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극우파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냥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범인이 안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배우에 통일교가 있었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그래도 이제 혐한 그런 문화가 다시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떻게 이 정도인가요? 이제 이 정도인데 뭐 네, 추가적으로 제가 박혁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나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누구시죠? 최근 유튜브에서 좀 핫한 인물인데요. 저도 영상을 좀 준비를 했지만 네. 어, TV 조슈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그분은 목사님 압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예,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뭐 예언을 한다 그러고 예, 뭐 신적인 치유를 한다 그러고 그렇죠. 보통 흔히 얘기하는 신사도주의의 성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장풍 쏘면 막 사람 뒤로 넘어지고 네, 많이 뭐 막, 봤죠. 그런 예, 건. 네, 뭐 불불불 떠면서 뭐 귀신 나간다 그러고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인데 작년에 죽었죠. 맞아요. 네, 죽었는데
이 한국의 박혁이라는 사람이 TV 조슈아의 비서였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만의 단체를 만들어서 브라더 혁 미니스트리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그럼 전 세계를 국내, 예, 전 세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콜롬비아나 이런 데도 방문하고 한국에도 방문하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성령 자격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저도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어떤 사람 도대체 제보죠?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 누구냐? 아, 뭐 아, 하는 사람이냐?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영상을 본다. 혹은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다. 이 사람 정체가 뭐냐? 라고 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TV 조슈아의 어떤 정신과 그런 사역을 그대로 계승한 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젊으신 분인가요? 예, 아주 젊고 음,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어, 예, 영어도 잘하고. 야, 그러면은 좀 매력이 있네요. 네. 근데 어, 신학적 건전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신사도 있습니다. 운동 무서운데, 그거 예, 빠지면,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공개될 문종함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시간이 또 어느 정도 돼서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이제 다뤘던 내용이 이제 통일교 이야기도 있었고, 신천지도 있고, JMS도 있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저 이박수는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나랑 가까운 사람, 뭐, 가족 또는 정말 친구 혹은 뭐 연인 이런 분들이 그 이단에 이미 빠졌다면은 참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빠지기 전에 뭔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유익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매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약간 사전에 뭐든지 음, 약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속을 다 터놓는 대화가 일단 중요하죠. 근데 아, 이단에서는 음, 이거를 비밀로 해라, 주변에 알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 종교에 지금 예, 뭐 예, 지금 빠져서 배우고 있는 배우고 거에 있는 대해서. 거를,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랑 간담 상주할 수 있는 음, 사이로서의 충분한 대화. 내가 여기 이런 데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 말하지 음,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성이 음. 필요하겠고요. 좀 그리고 예, 예, 친밀해져야겠네요, 예. 일단. 그리고 네, 이미 빠졌다고 하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절대로 단독 행동하지 마시고 음, 전문가와 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예, 예. 그렇죠?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지 예. 말고.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 아니고 개인 음, 대 집단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 그렇죠. 집단은 혼자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또 세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리고 노하우가 없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음,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 그리고 같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음, 어, 공감을 나누면서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음. 이런 거를 또 알아가면서 맞아요. 함께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렇죠. 보면 볼수록. 네, 그냥 제가 예전에 그 이단 세미나 초창기에 두매님하고 한참 얘기할 때도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음, 이거 내가 운이 좋았다. 아, 그 이단에 빠지지 않았던 거는 뭐 내가 똑똑해서 혹은 뭐 내가 영적으로 훌륭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들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든지 표적이 됐다면 나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들을수록 일본도 이게 종교와의 전쟁 속에 있구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참 이 이단 문제도 쉽지 않고 계속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우리 두매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뭐 요약하는 거나 아니면 뭐 다음번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어,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은 일일 뿐이고 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빠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멍청해서 부족해서 빠진 게 아니고 속이는 집단이 교활해서 빠진 거거든요. 네. 가해자가 일단 1차적으로 잘못한 거고 빠진 그쵸. 사람이 있다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비난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좀 내밀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언제나 또 열려 있으니까요.
예. 검색하셔서 혹은 저희 문종합니다 채널 유튜브에 보시면은 예. 설명글마다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음. 상담소 연락처, 또 피해자 단체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연락을 꼭 주셔서 함께 대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각 2주에 한 번씩 방송하는 오승우 지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아, 예, 희망적인데요. 끝이 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영생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고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그 믿음이 깨어질 때 방황하는 피해자분들, 당황하고 방황하는 그 신도들을 다시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언제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국가가 나서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도 예,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박수였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투매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